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예쁜 댓글도 꼭 부탁드려요. 제발 꼭이요. 자, 오늘 사리 오색사리 친견을 겸해서 그리고 사리 얘기 잠깐 해드릴 거예요. 사리라고 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특이한 신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는 가장 보편적 신앙이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지금은 정신 이야기를 하는데 기원전으로만 넘어가면 정신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넘어가면 2200년 300년 전으로 넘어가면 정신을 물질로 봤어요. 인간 몸 안에 있는 어떠한 특수 물질이라고 하는 걸로 봤었고 그래서 물질 안에서 범주 안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벗어나서 완전한 정신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느냐는 조금 발전한 뒤에 나오는 사고예요, 사실은. 그래서 기독교도 지상천국 얘기할 때 결국은 휴거에서 몸과 합치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신만 가지고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인도 철학에서도 아트만이라고 하는 게 어딘가에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몸 안에.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그걸 단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순수 정신과 관련돼서 생각한 것은 인류가 2000년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 안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라고 할 때 영혼이나 이런 것들이 실체적으로 잘 접근이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생각해낸 게 뼈냐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그래서 뼈숭배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유럽의 중요한 성당 다 뼈 위에, 그래서 베드로 성당이 그 베드로 뼈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뭐 그게 베드로 뼈겠나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전혀 타당성이 없는데 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그렇다 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다 뼈 위에다가 어떻게 뭔가를 해서 당위성을 가지려고 하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동아시아 유교에서 명당론도 사실 뼈는 남고 살은 썩고 라고 하는 것이 기본 전제로 되어 있고,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을 하니까 이제 뼈를 추리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초기 형태는 화장하다가 불을 꺼서 뼈가 진짜 남도록 하는 방식이 존재하고, 또 한 가지 방식은 고열로다가 융용을 시켜서 녹여서 거기서 이제 구슬 같은 게 추출되도록 하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방식. 그래서 몸 안에 뼈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뼈가 중요한가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뼈는 뭘까요? 두개골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래도 사람이 머리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뼈 중에서 가장 단단한 뼈 중에 하나입니다. 두개골보다 더 단단한 뼈는 없고요. 치아가 있습니다. 치아가. 그래서 치사리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치아사리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제 단점은 더 단단한 건 맞는데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빠져도 살더라라고 해서 이게 필수 요소냐에 대한 또 반론들이 존재합니다. 계속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수천 년을 이어 내려오면서 계속 그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도 뼈가 좋아야 된대. 그래서 예전에 보면 관상을 안 보고 뭐 이정재 그 관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골상이라고 했어요. 골상 혹시 아세요? 그래서 뼈를 잘 타고나야 된대. 그리고 도교에서는 도골선풍이라고 합니다. 도인의 뼈, 선인의 풍모. 그래서 그 뼈를 통해서 흐르는 기운이 좋아야 된다라고. 근데 뭐 요즘은 뼈도 깎는 시절이라서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그 뼈가 어떻게 보면 몸 안에 기운을 흐르게 하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뼈숭배라고 하는 거고, 불교도 그거를 그래서 사리를 처음에 신골, 영골, 신령한 뼈
어떻게 보면 성인의 뼈라는 뜻이에요. 신령한 뼈, 그 다음에 신령, 연골 다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신령하고 그 다음에 영험한 뼈 그렇게. 그래서 그 에너지가 거기에 농축되어 있다.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 무덤에 대한 숭배도 그 뼈 숭배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장 안 좋은 가장 안 좋은 무덤은 미라가 되는 무덤입니다. 동아시아에서는. 그래서 살이나 이런 것들은 다 썼고 뼈만 남게. 그래서 명당을 이렇게 파보면 갑자기 세상에 파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서 사실 어저께 영화를 간 것도 그게 파묘 때도 제가 영화를 보고 제가 영화 잘 안 보는데 바쁘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파묘 때 영화 보고 그 뒤로 왕과 사는 남자 영화 봤네. 제 아는 분이 그거 만드는 분이어서 그게 오리온에서 온미디어에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영화 티켓을 줘서 안 가볼 수도 없고 또 가고 그다음에 신문에 사설도 좀 써주고 그 관련해서 그리고 또 상도덕상 또 가서 답사도 한번 하고 이렇게 제가 또 상도덕에 출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연례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그 덕분에 지금 사람들이 제대로 못 왔죠. 거기 여기저기 다 지금 무슨 천리행군을 하듯이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지금 분산됐죠.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조금 귀한 분들 오셨을 때 마당을 꽉 채우는 모습을 한번 보여줘서 이런 게 세상이다 이런 걸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무슨 이 조그만한 법당에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무슨 소꿉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깝깝합니다. 그래서 살이라고 하는 게 원래 뼈숭배 그리고 조상숭배랑 비슷한 계열들이에요.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아요. 다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뼈숭배라고 하는 게 있고 좋은 에너지를 가진 물건이 어떻게 보면 뼈가 나에게 좋은 기운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우리도 좋은 명당에다가 무덤을 쓰면 제가 명당 찾는 거 가르쳐 드렸었는데 명당 찾는 거 제가 그런 것도 하거든요. 안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제 전공 중에 고건축이 있어요. 고건축이 제가 고건축을 했다고요. 박사 논문에 고건축하면 이런 터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터 있는 자리에 건축이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터를 볼 줄 알면 건축이 어떻게 존재했겠다라는 거를 그려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는데 그냥 명당 되게 쉽습니다. 찾고 싶으시면 되게 쉽습니다. 산이나 이런데 이렇게 비 오고 비가 그치고 나서 산을 보면 안개가 이렇게 서려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밑에가 기운을 잡는 데가 있는 겁니다. 그런 쪽에 명당이 있어요. 명당이 있어요. 그건 이제 대부분 음택명당이에요. 음택명당. 그리고 사찰이 들어서는 내가 양택명당.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죠. 예전에 명당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2명의 황제가 난다. 그래서 남현군 묘를 대원군 흥선대원 이항씨가 남현군 묘를 유가사라고 하는 절을 밀고 명당을 썼죠. 그 당시 이미 명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명당 쓰면 망하는데 라는 생각을 했죠. 절터는 양택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기운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올림픽 경기할 때 등 뒤에서 바람이 불면 훨씬 좀 더 수월했겠죠. 마라톤 같은 거 뛸 때 선선하고 바람 잘 불고 그 다음에 코스 난이도가 떨어지고 쉽게 말해서 이렇게 고바위로 올라가는 코스들 아니면 훨씬 기록이 유리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명당 버프를 받아서 사는 게 양택 명당이라고 하는 거고요. 음택 명당은 이제 시체 누이는 곳. 그래서 무덤자리. 그래서 대원군이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양택 명당에다 아버지 무덤을 썼죠. 그래서 이제 오르페스가 도굴 사건, 도굴 시도 사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도굴에 성공하지는 못했고 그래서 척화비
대원군이 뚜껑이 열리고 빡쳐서 척화비 사건을 일으키고 양이 침범, 비전적화, 주화매국. 척화비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서양에서 침범을 했는데 비전적화, 싸우지 않고 화친하자고 하는 것은 주화매국. 매국노다. 모르겠습니다. 매국인지 어쩐지.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었고, 그리고 막상 거기에 명당을 쓰고 나서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했죠. 두 명의 황제가 나왔죠. 고종, 순종. 그리고 둘 다 비극적으로 죽죠. 둘 다 비극적으로. 고종은 뭐 암살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많은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순종 같은 경우는 커피 잘못 마셔가지고 약간 이렇게 이상해졌죠. 그래서 서양 그 당시 선교사들 들어와서 만났던 기록들을 보면 황제가 이상하다, 일반적이지 않다, 너무 막 불안장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고, 사진만 검색해봐도 네이버나 이런 데서 순종 사진 딱 보는 순간 정상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사진만 봐도 그게 드러날 정도로. 그래서 두 명의 황제가 난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양택의 묘자리를 써서 어떻게 보면 멸문당한 것도 맞아요. 그래서 참 재밌지.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당에 그렇게 미친 사람들이 있고 좋으면 요즘은 이장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팔 때 뼈가 노릇노릇하게 수백 년이 지났어도 나오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다시 넣으면 됩니다 라고. 검증된 자리입니다. 검증된 자리. 그냥 남 빠진 자리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옛날에 저희 선생님, 제가 철학과 출신이라서 저희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었는데, 명당에서 나온 관도 안 썩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뼈만 안 썩는 게 아니라 관도 안 썩어요. 그리고 그게 밀봉되다시피 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 파멸을 할 때 뚜껑을 딱 관뚜껑을 열잖아요. 그러면 학이 날아간다라고 옛날 어른들은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수증기가 막혀 있다가 우리 그 음료수 이렇게 딱 따면 칙 하면서 이렇게 약간 뭐 올라오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 그래서 퍽 하면서 이렇게 흰 연기가 쫙 올라와요. 수증기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걸 막 학이락 하는데 뭔 학인지 뭐 이제 종이학도 아니고 수증기학이다, 수증기학. 근데 예전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그 명당 자리에 있었던 나무 그것만 집에 갖다 놔도 명당 기운이 서려 있어서 모든 사땡기 안 들어온대. 그래서 당신도 하나 집어왔대. 내가 찝찝할 것 같은데 명당 기운만 있는 게 아니고 시체 국물도 들어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절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초지일관합니다. 절대 그런 거 앞에서 말씀 안 드립니다. 왜? 졸업하고 얘기해야지. 졸업하고 얘기해야지. 어른이 갖다 놨다는데 그거를 선생님이 지당하십니다까지는 안 했어요. 인생 그렇게까지는 안 살았는데, 그래도 그거 너무 찝찝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되게 재밌는 분이었었어. 주역학회 회장도 하시고, 아니 학문 쪽으로, 이상한 이러한 진짜 전 보시는 분이 아니고 학문 쪽으로. 그래서 되게 재밌었는데 그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도 누가 줘도 그런 거는 별로 갖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 안에 기운이 응축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서양에서 편자 같은 거, 말발굽 같은 걸 걸어놓고 행운의 상징이다, 많이 돌아다니면서 문제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상징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고, 불교적으로는 부처님 사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그리고 이게 오색살이에요. 보면 사람 몸에서 저런 게 나올 수 있습니까? 두 종류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렇게 세밀하게 여러분들에게 보게 해드릴게요. 근데 두 종류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는 되게 맑고 이렇게 큰 것도 있어요. 그거는 아마 고온과 관련해서 응축되는 과정과 관련될 거예요. 뼈 자체는 아닙니다. 저도 뼈사리가 있긴 한데 여기는 지금은 제가 뼈사리는 안 모시고 왔어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부처님 오신 날 때 뼈사리를 또 뼈사리를, 제가 또 사리 부자, 조계종의 사리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응축되는 과정에서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예전에 사리를 저 지금 사리기가 고려시대 거거든요. 저 탑같이 생긴 거. 그래서 저런 식으로 추출되는 그러니까 발견되는 것들 중에서 뭐가 있냐면 단순히 사리만 모신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보석이라고 하는 걸 같이 넣어요. 그러니까 돈 되는 걸 넣는 거야. 좋은 거를 다 넣는 거야. 근데 나중에 되면 어디까지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골라내도 섞여. 그리고 제가 여기에는 그래서 이제 좀 영롱하고 큰 게 있고 그 다음에 자잘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진짜 좁쌀보다 훨씬 작은 사리가 있어요. 그거는 저 스리랑카 쪽하고 미얀마 쪽에서 들어오는 그거는 피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작습니다. 거의 못 보실 수도 있어요. 저기에 그 조그만 사리가 한 200과 정도 있어요. 지금 저 안에. 근데 진짜 보이면 노안이 아닌 겁니다. 축복입니다. 안 보이면 정상입니다. 그냥 보인다고 믿음을 가지세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종류가 존재한다더라라고 하는 거고 사리랑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뼈숭배 계열인데 전 세계에 만연한 뼈숭배 계열인데 지금은 이렇게 사리 형태의 숭배 구조로 남아 있는 건 불교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천주교나 유교나 뭐 다 있었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전통 문화였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고 동아시아 관련해서 제일 유명한 사건이 손권 사건입니다. 오나라 손권 사건. 오나라 손권 때 손권이 굉장히 재밌는 분이에요. 창업 군주인 동시에 말아먹었습니다. 나라를. 약간 김우중 회장님 같은 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올리기도 힘든데 말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인생 진짜 롤러코스터로 사시는 거죠. 인생 참 재밌겠다. 말년에도 진기한 일들이 많겠다라고 하는 송건이 그렇게 된 이유는 삼국지의 그 송건입니다. 유비, 조조, 송건. 송건이 너무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판단력이 나중에 이런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롯데 신격호 회장님 같이 됐어요.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렇게 당대 대기업을 이룬다는 건 무지하게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연세 장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드님한테 약간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까지 들을 정도 좀 비극적이죠. 너무 좀 슬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이런 얘기가 되나? 부인도 있고 옛날에 미스 롯데 재밌잖아. 재밌으면 됐지 뭘. 그래서 뭐 그렇게 인생 재밌게 사시다가 너무 오래 사셔서 약간 안 좋은 거 그런 게 좀 있었죠. 송건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입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약간 이슬람교 빌 한국 종교에서 한국 종교 지형에서 종교 인구가 가장 크게 느는 거 개신교 아니고요, 천주교 아니고요, 불교 아니고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이제 우리가 힘든 일 조금 안 하는 문화가 있어서 이슬람 분들이 들어오셔서 정착하시고 그러면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탈종교 상황에서 가장 빨리 늘어나는 종교 이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슬람하고 앞으로 명상주의는 계속 늘어날 것 같아. 그래서 불교는 이제 명상에 붙어서 계속 가야죠. 명상이 우리 거 아닙니까? 또 이제 이걸 해야죠. 기독교는 뭐 하려나 지금 걱정이. 거기 도시 안에 들어와 있으면 기본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게 조금만 삐딱하면 거기 한꺼번에 붕괴하거든. 산풍 무너집니다. 그래서 경매 나오는 것도 제법 많아요. 그래서 제가 경매 잘 보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가 약간만 꺾어주면 불교로 바꾸기가 되게 좋아요.
짝대기 조금만 이렇게 바꿔주면 그리고 좋은 자리에 들어서 있고 주차 시설이 괜찮아요. 근데 걔네가 자꾸 법인으로 해놔가지고 아유 들어가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진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살았을 때 교회 대부분 절반 정도는 넘어갈 거라고 저는 제 죽기 전에 생각하는데 지금 저런 식의 시스템으로는 오래 못 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나 여기나 사실 뭐 다 연세 드신 분만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신경로당인데 종교가 새로운 모델의 경로당인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괜찮은 건 우리는 독신이고 산에 있어서 농사 지면 됩니다. 자연이 나는 자연이다 모드로 들어가면 조선시대에도 버텼어. 뭐 충분히 버틸 수 있어.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데 교회는 IMF 처음 맞아보는 거고 우리는 600년째 IMF를 맞아봤기 때문에 그 버틸 수 있는 내공 굉장하다. 충분해. 이거 정신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송건 때 송건이 굉장히 처음에는 잘했던 분이잖아요. 송건 때문에 오나라 망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던 얘기일 거예요. 너무 오래 사셔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 근데 송건 때 불교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교가 확대되기 시작하는 시기에 마치 이승만 대통령 때 기독교 퍼지듯이. 그래서 그때 송건이 진짜냐를 시도합니다. 진짜냐? 그때 이제 강승회라고 하는 강거국 출신 사람인데 그 양반이 뭘 얘기하냐면 사리 가지고 그러니까 설명이고 교리고 뭐가 안 들어가요. 특히 정치인한테 교리 얘기해봐야 하품만 나옵니다. 아유 다 목적이라는 게 있는데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가 목적인 거고 정치인은 당선이 목적인 거고 종교인은 종교가 목적인 거지. 그게 무슨 교리 얘기가 들어가겠어. 잠깐 듣는 척 하는 거지. 인생 다 그렇지 뭐. 마누라는 명품이 목적이고 인생이 다 그런 건데. 그래서 송건한테 영험하다 이러니까 뭐를 시전합니다. 어쩌라고를 시전합니다. 근데 예전 귀족들은 세습이고 그 다음에 종신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기 죽은 뒤와 관련되고 자기 집안과 관련된 데선 관심이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정치인들하고 달라요. 지금 정치인들은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떨어지면 사람 취급을 못 받고 그런 슬픈 얘기가 있잖아. 아니야. 송건 얘기하는 거예요. 송건 얘기하는 거. 송건이 증명해보라라고 그랬어요. 증명해보라. 그때 사리를 갖고 와가지고 도끼로 때렸는데 그게 도끼가 패이고 사리가 안 깨졌다. 나 무슨 사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야. 깨면 깨집니다. 깨면 깨집니다. 제가 실험까지는 안 했는데 깨질 겁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도 망치로 때리면 깨집니다. 안 깨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깨집니다. 그리고 한 번 쳤는데 안 깨지면 어떻게 합니까? 깨질 때까지 때리면 됩니다. 깨질 때까지 때리면 됩니다. 진짜 깨져. 진짜 깨져. 그리고 사리도 못 버틸 거예요.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송건이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창업군주들은 다 똑똑한 분이에요. 보통 분들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뭐 단단한들 어쩌라고를 시전합니다. 사리가 기도를 하면 늘어난다는 얘기 아세요? 그 되게 진짜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인데 그게 기록에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선왕조 실록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도전이 불교를 비판하면서 쓴 정도전이 불교를 더럽게 싫어하거든. 그래서 정도전의 책 중에 심기리편하고 불시자편이 불교 비판서입니다. 불시자편이 뭐냐면 불시, 김씨, 이씨, 박씨, 부처님이니까 불시. 나 진짜 야 구담씨야 구담씨 불씨 아니야. 기독교면 기씨냐? 내가 진짜 그래서 불씨의 잡변이 뭐냐면 잡된 소리, 허튼 소리, 개구라 이런 뜻이에요. 불교의 개구라. 책 제목이 그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불교를 막 비판을 하거든요. 그게 결국 유교적 이념을 세우기 위해서 정도전이 굉장히 노력하는, 그때 엄청나게 바빴어요. 조선이 개국되고 엄청나게 바빴는데도 그걸 합니다. 왜? 불교를 끌어내리지 않으면 위험하겠다. 지금 새로운 정권이 위험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살이 증거한다를 인정을 합니다. 당신이 봤었던 것 같아. 살이는 증거한다. 는 인정을 해. 다른 거는 다 웃기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살이는 늘어난대.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록에 나오는 기록, 그러니까 불교 비판자들이 쓰는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사초에서 사실 전부 걸러지면서 불교에 대해서 좋은 것들은 다 날아가고 안 좋은 것들만 중심으로 쓴다고요. 그게 뒤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기록, 그런 데서 불구하고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그거는 굉장히 믿을 만한 기록이에요. 불교 안에서 뭐 어떻게 됐다, 반으로 접어들으셔야 됩니다. 사실 그게 이제 조금 과장이 들어가는 거지. 우리 편이니까 이제 요만하면 요래 딱 하고, 꼭 이렇게 제등행렬하고 할 때 비 오면 자기가 일기를 잘못 맞춰서 그렇지? 그러면 감로의 비가 내렸습니다. 웃기고 있네. 야, 제등행렬하는데 무슨 비가 오는데 무슨 감로의 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게 속옷까지 안 젖어봐서 저런 소리 하지. 저거 속옷 젖어가지고 한 2시간 걸어봐라. 그 정신 그 얘기가 나오나. 그래서 막 그렇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닥이 다 그래요. 정도전의 그 기록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살이랑 관련해서 중국 공산당이 법문사 발굴할 때 나왔던 공산당이 살이 방광 얘기를 보고서에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그렇게 기록한다는 자체가 잘못하면 날아갑니다. 그런데도 그 기록을 남겨놓고 있다는 거, 그런 거는 사리영흥이라고 하는 게 있긴 있는 것 같아. 송건이 뭐라 그랬냐면 눈앞에서 보여봐라를 시도해요. 그때 이제 강승혜랑 어떤 얘기를 하냐면, 송건도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 사리가 이적이 있으면 사리가 어떻게 생기느냐를 했을 때, 기도하면 사리가 하늘에서 떨어진대. 그게 허공사리 얘긴데, 이거 쉽지 않다. 그 얘기를 했네, 강승혜가. 그러니까 단단하면 어쩔 건데가 시전된 거예요. 단단한 건 대단해. 아까 정도전도 뭐라 그랬냐면 사리는 증거하는데 그걸로 밥 해먹을래를 합니다. 논점이 그겁니다. 늘어난들 뭐 할 건데 어쩌라고를 시전합니다. 그래서 송건도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래 어쩌라고, 뭔가 이적을 보일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지. 단단하면 텅스텐이지. 그게 무슨 뭐 대단할 게 뭐 있어. 티타늄이나 텅스텐이구만. 그래서 결국 어떤 행동을 하냐면 법당에서 자기가 기도를 해서 사리가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겠대. 그랬더니 송건이 그러면 법당을 막겠다를 시전합니다. 아무도 출입할 수 없게 막아버려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용은 결국 거기서 기도를 하는 와중에 하늘에서 사리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송건이 마음을 바꾸게 됐다. 근데 그 송건 얘기가 언제적 얘긴데 그 얘기를 우리가 진짜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 아니요? 그게 뭐 1000년 전도 아니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큰 스님들이 그 뭐 당나라 때 얘기하고, 야씨 당나라가 언제 망했는데 그럼 뭐 당나라를 지금까지 팔어? 진짜 깝깝한 소리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아예 당나라로 국적 바꾸든가. 당나라가 통일신라 시대요. 우리식으로 보면 그때 망한 나라를 아유 진짜 억장이 무너지지. 현대 얘기를 해도 지금 먹힐까 말까 하는데 당나라 때 누가 기도하다 영원 받대. 그거 어떻게 진짜. 그래서 송건 얘기 훨씬 더 앞인데 그거 어떻게 믿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행동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이 불교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세종대왕은 전두환 대통령 같은 분입니다. 초장의 불교를 박살을 내고 말년에 백담사를 가셨던 딱 그런 캐릭터가 세종대왕이에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불교 쪽으로 바뀌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종대왕이 부인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뭐 부인이 한 명이었냐? 아니, 그거는 아니고 많이 있었는데 소원왕후 심씨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식들도 다 괜찮아. 그리고 그쪽 집안에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한글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그쪽 그러니까는 세조라든지 그 다음에 나중에 신미 이런 쪽 사람들이 작업들을 하거든요.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당시 실록에도 나옵니다. 집현전에서는 한글 만드는 걸 반대했고요. 한글은 정치적인 의도와 관련이 있어요. 나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개국공신들도 많고 이러니까 너네 할아버지나 우리 할아버지나 같이 술 먹던 사람들인데 왜 내가 너 밑에 있어야 돼를 시전하는 거고, 그때 이제 세종이 하려고 했었던 거는 한글을 만들어서 특히 이제 불교 쪽을 밀어가지고 나중에 불교 쪽을 밀어서 민심을 땡기겠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지지를 나에게 백성의 지지를 내 우리 쪽에서 좀 해서 귀족들을 좀 무너뜨려 버리겠다, 권문세족들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작전과 관련돼요. 그래서 지금 귀족 측이라고 할 수 있는 옛날 양반, 그 당시 권문세가들 한글 만드는 거 엄청나게 반대합니다. 그 당시 부제학이었던 최만리 미친 듯이 반대했어요. 부제학이 실질적으로 최고권자라고 보시면 돼요. 대제학이 있는데 대제학은 약간 문과부 장관처럼 실무자라기보다는 명예직 쪽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약간 정치인 쪽이 가깝고 실무로 최고 올라가는 건 부제학입니다. 근데 엄청나게 반대해서 대전에서 세종하고 말싸움이 벌어지거든요. 그 실록 같은 데 다 기록돼 있어요. 세종이 진짜 개빡쳐가지고 네가 의문을 아느냐라고 하는 기가 막힌 발언이 나옵니다. 그 당시 전국 수석 출신한테 니깐 놈이 뭘 하냐를 시전하는 정조하고 세종만 했었던 사건이에요. 전국 1등한테 야 그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그 소원왕후 심씨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추모를 해줄까? 세종이 자식도 한 20몇 명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바쁘죠. 일론 머스크 같은 분이거든요. 일도 많이 하시고 생산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상중에 고기도 드셔야 되고. 세종하고 이순신 장군 건드리지 말라 했는데 위험한 분인데 광화문에 있는 쌍벽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데 역사적으로 다 있는 얘기입니다. 세종 비만되고 나중에 거의 실명까지 되고 세종 말년에 8년 동안의 업적은 문종이 이룬 겁니다. 그리고 문종이 거기에 일중독에 있는 세종에게 걸려서 개 굴르듯이 굴르다가 일찍 돌아가시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게 단종 사건까지 연결이 되는 이렇게 아버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문종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가려진 임금 중에서 그리고 제가 좀 그 얘기도 하잖아. 아무리 바빠도 좀 씻으라고. 창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안 씻어서. 임금인데도 안 씻어. 좀 씻으라고 좀. 정조도 창병으로 죽고 세조 창병. 그랬다가 저 오대산까지 와가지고 오대산 그 개울에 등목하고 창병을 낳고. 사도세자도 창병이었어요. 조선 왕들이 대부분 그래. 너무 안 씻어서 그래. 너무 안 씻어서 그래. 그렇다 치고 그래서 소원왕후 심씨가 죽었을 때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그때 세조도 들어가요. 세조도 들어가고 아들들한테 뭘 했냐면 안평대군 세조 이런 사람들을 내불 땅, 그러니까는 왕궁 안에 법당이 있었어요. 그걸 내불 땅이라고 하는데 내불 땅에 들어가서 사리가 떨어질 때까지 기도해라. 그것을 어머니 천도로 생각하겠다. 이 김소은의 사리영기 같은데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믿기도 하고 이제 생각을 바꾸겠다라고 해서 야 그거 진짜 어려운 일인데 아무리 아들들이라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죽기 살기로 기도했는가 봐요.
잡혀간 스님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때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했겠지. 내가 여기 들어가야 되나요? 제가 바쁘다고 아까 뭐 이런 생각이 엄청나게 들었을 거야. 이게 지금 승산이 있나? 거기서 사리가 떨어지는 이적이 발생해요. 그게 김수원의 사리 연기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김수성이라고 하는 분이 저 신미예요. 신미 동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실록에도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종이 깜짝 놀라면서 상황이 반전하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 옆에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다수의 군중들이 지켜보고, 그 다음에 검증. 제가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우리 스님들 명상한다 뭐 이런 거 자꾸 얘기하는데, 뇌파 검사기 한번 껴야 됩니다. 뇌파 검사기 껴야 됩니다. 헬멧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인가 가짜인가 다 해야지. 이걸 뭘 앉아서 소죽은 귀신같이 오래 앉아 있는다고 명상이냐. 글쎄, 그러다 망부석되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조 때 기록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세조하고 효령대군 기록은 더 심한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저는 약간 접어들어요. 그 실록에 나오더라도 약간 접어들어. 왜? 그분들은 원래 불교적으로 너무 불교를 좋아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침소봉대대의가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근데 세종이 그 소원왕후와 관련해서 했었던 일은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 불교TV 우리 회장 스님한테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제가 이런 얘기를 전에 딴 데서 했는데 그걸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자네가 이러길래 제가 조금 바쁘죠. 제가 조금 바쁘죠. 죽기로 해야 됩니다. 안 나온다는 각오로. 안 나온다는 각오로. 사리가 안 떨어지면 안 나오겠습니다로 한번 해서 뭔가 불교를 중흥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그래서 제가 꼭 해보고 싶은데 바빠서 일정이 너무 촘촘해서 저도 먹고 살라고 전국을 다 떠돌아다니면서 조계종의 송해로 그런 일이 있는데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을 진짜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를 한번 하면, 제가 어렸을 때 법화경 읽다가 사리가 떨어지는 일은 있었어요. 딱 한 번. 그 사리 어디 또 놔뒀어요. 제가 찾아보면 어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긴가민가해서 내가 아무도 없는 방에서 법화경을 읽다가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근데 그 똑같아. 그 강승의 기록이나 김소원의 사리연기에 나오는 내용이랑 똑같아. 갑자기 기도 중에 뭔가 똑 떨어져서 또르륵 굴르는 소리가 나고, 찾아봤더니 사리가 있더라. 라고 하는 얘기랑 거의 똑같아. 그래서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제 일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거든. 그런 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나 배운 사람이잖아. 나 배운 사람이잖아. 그래서 여러 명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검증될 수 있는, 교차 검증이 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있지. 교차 검증이 가능한 이게 돼야지. 나 혼자서 체험했어요. 그거는 조금 그렇죠. 조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이 세상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복 있는 게 첫째입니다. 공부 잘하면 대단할 거 바뀔 것 같아? 공부 잘해봐야 대기업 종살이 하다가 마름 정도 올라가면 끝입니다. 그냥 복 있는 게 첫째입니다. 복 있는 게 첫째입니다. 제가 얘기하잖아.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 만수로 그냥 자고 나면 시작입니다. 그게 복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부처님도 복과 지혜 중에서 어떤 것이 우선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이라고. 기본 복을 깔고 그 위에 지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복이 너무 박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이번에 또 스타링크 3,000조 뭐 기업 공개를 합니다. 뭐 어쩌고 또 약을 팔아. 근데 아무리 일론 머스크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아마존에서 태어났으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아마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인생 끝났을 걸. 한국도 진짜 무지하게 천라지망을 치고 경계를 합니다. 누가 좀 이렇게 머리 좀 내밀라 그러면 끊임없이 막 씁니다. 갈쿠리로 막 이렇게 막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그냥 뛰게만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자꾸 잡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게 잡고 그 다음에 한 자리 주는 거는 김용옥 선생 말을 빌리면 바지에 오줌이 시릴 정도가 되면 지 것도 잘 못 털어가지고 바지에 묻힐 정도가 되면 한 자리 준대. 그래서 발전하겠냐. 이게 자기 것도 지금 처리를 못하는데 기저귀차게 생긴 사람이 무슨 뭘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젊었을 때 좀 힘있고 머리 좀 돌아갈 때 착착착 치고 나가야지. 왕년에 그 두고 보자는 얘기하고 뭐가 틀려. 그래서 한국에 어떻게 보면 고질적 병이지 싶어. 일론 머스크도 아마 못 들고 나왔을 겁니다. 한국에 걸렸으면 한국에 안 태어난 걸 다행으로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복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연세가 드실수록 그 복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더 빛나는 겁니다. 물론 젊었을 때 있으면 더 좋지.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제가 어렸을 때 뭐 별로 공부도 못하고 팔자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명산대천을 다니면서 향을 피우고 복전함에 돈을 놨더니 팔자가 조금씩 바뀌더라. 그런데 애석하게도 너무 늦게 시작해서 팔자가 바뀌는 속도보다 늙는 속도가 더 빠르더라. 물 빠지는 속도가 젠장 바뀌는 속도보다 빨라. 그래가 이제 강릉 정도 왔는데 언제 서울에 가나. 아이씨 이거 참 환장하겠다. 그래서 강릉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뭔가 불교만 좋다라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더불어 좋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제가 강릉에 와 보니까 이게 문화적인 연결점들이 좀 약해요. 그래서 새롭게 도약하는 어떻게 보면 전통과 현대가 함께 어우러진 그리고 자연, 그러니까 산과 바다, 문화, 그 다음에 인문적 가치, 명상적 가치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강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왜? 내가 죽어가니까. 나도 어디 좋은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뼈를 묻을 수는 없잖아. 빨리 정리하고 또 옮겨야지. 저는 정치인들하고 달라요. 정치인들은 뼈를 묻는 거고 우리는 만들어 놓고 집착 없이 딱 단계 쫙 끌어올리고 남들 박수 치고 저렇게 했어요 단기간에 이때 마치 협객처럼 쫙 하면서 떠나가는 거요. 인생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있어. 난 내가 생각해도 웃겨. 자, 그래서 아니야 더불어 행복한 거 가치만이 오래 가는 거지. 저는 그 얘기를 해요. 종교든 정치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국민을 계몽하고 그 다음에 행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지 부담을 주고 발목을 잡고 옹리를 부리고 그런 것들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자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얘를 잃어버렸으면 얘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를 때는 들판에 나가서 구해라. 그러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행동하는 것을 준칙으로 삼아서 기준을 세워 나가라 라고 하는 것처럼 국민들과 유리되지 않고 시민들과 유리되지 않는 그러한 종교, 그러한 정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복 있으면 장땡이요. 제가 살아보니까
딴 거 다 필요 없어. 인생은 고스톱으로 얘기하면 뒷장이 좋아야 되고 앞장은 타고나는 거고 뒷장이 받쳐줘야 되는 거고 우리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 마치 백화점에서 주차하는 거하고 똑같다. 내 앞에서 빼주면 행복한 거고 물론 가장 크게 복이 있는 사람 발레 파킹이죠. 그냥 앞에서 정문에서 차키 던져주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복이 있으면 명품이 물건이 온다. 집으로 이렇게 옵니다. 거기서 고르면 됩니다. 굳이 안 가도 됩니다. 그리고 고를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긁으면 게 제일 복이 있는. 그리고 포장 안 뜯고 한 2년 갖고 있다가 남 선물하면 됩니다. 그걸 뭐 뜯어보고 몇 번 해보고 마음에 안 들어서 줄게요. 그거 추접스러운 겁니다. 그게 복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복은 많을수록 부족한 게 복이에요. 그래서 감각기관이 쇠퇴하지 않는 것도 복이고 정신이 빠져나가지 않는 것도 복이고 자손이 잘 되는 것도 복이고 그래서 그런 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생각해야 되고 복 많은 분들에게 비대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데 예전에 그 맹지 샀다가 인생 훅 갈 뻔했는데 졸고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이 잡히면서 길이 뚫리더라. 신호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때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 땅값이 오르면 절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하는 사람 치고 절에 오는 사람을 못 봤거든. 그냥 등이나 키고 있지. 괜히 큰 거 공약하면 오르면 안 와요. 자기가 해놓은 말이 있어서 그지 같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말 하는 사람 싫어해요. 대부분 사라집디다. 그래서 그게 복이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분은 복이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좋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복 있는 사람이 제일 복이 많은 게 부처님이에요. 2500년 전부터 왕자로 와서 지금까지 떠 있어. 그리고 얼마나 복이 있으면 먹을 게 끊이질 않아서 살이 빠지지를 않아요. 교회 가봐라. 예수는 빼짝꼬라서 못 먹어서 그렇게 고른 거거든. 야,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먹지를 못해요 사람이. 지금까지 매달려 있다. 우리는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앉아서 저게 약간 너무 쌀밥만 많이 드시고 약간 탄수화물 중독으로 약간 푸석살 계열이긴 한데 괜찮습니다. 굶은 거보단 낫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위고비를 올려드릴 수 위고비를 약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경구용이 나오면 조금씩. 그래서 그거 있어요. 제가 그 얘기 하거든요.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천리마 엉덩이에 붙어서 피를 빠는 벼룩은 천리를 가고 그 다음에 대나무 밭에서 자라는 등나무는 대나무를 감고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재수 없는 나무 밑에서 비피하다가 벼락을 맞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끼리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것 참 좋고 그 다음에 다 필요 없어. 뭐가 될 거야 어쩔 거야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땅이 뭐 오를까 말까 다 필요 없고 도시 계획 좀 아는 사람 있으면 대박이더라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옆에 붙어 있는 게 최고입니다. 복 있는 사람 옆에 있는 게 마치 복은 내가 쌓는 것도 있지만 자석과 같아서 쇠붙이가 자석에 좀 붙어있다 보면 자성이 생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많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복을 많이 쌓고 오늘 우리 사리 친견 잘 하셔서 댁내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고 뜻하고 바라는 모든 소원이 잘 이루어져서 여러분도 윤택하고 거기서 붙어 사는 저도 좀 윤택해지고 에브리바디 다 윤택해져서 행복한 자, 오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상하고 사리를 제가 어떻게 보는지를 보여드릴게.
그 피사리는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다 지금 이 상태로 봐서 못 봅니다. 그리고 또 보려고 또 이렇게 흔들다가 쏟을 거. 그래서 오늘 이상 마치고 우리 와서 사리 친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예쁜 댓글도 꼭 부탁드려요. 제발 꼭이요.